안녕하세요. 작을소 웃을소 소소입니다. 퀄리티를 좀 높여보기 위해 인트로 영상도 만들고 이모지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때요? 좀 괜찮나요? 뭐 안 괜찮아도 뭐 제 만족이죠 뭐. 아무튼 이번에는 2주 만에 오픽 AA를 딸 수 있었던 그 비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실제 준비했던 여러 개의 오픽 스크립트를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그런 스크립트는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잘 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스크립트가 문법적으로 맞는 걸까? 어떻게 해야 시험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기존의 영어 실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도 뭐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실력은 아니지만 그 전에는 더 심각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때 교수님이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들을 때면 정말 산송장처럼 얼어붙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이 영어로 제게 질문을 하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있었어요. 수업 과제로 만들었던 영상 속에 제 발음을 부끄럽지만 살짝 살펴보면요. That which we call the laws by any other word would smell as sweet. 이렇습니다. 앞에 놓인 대사를 그대로 따라 읽는 것이었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이런 사람이 영문과에 재학하다니 영어는 항상 제게 부담이자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냥 저는 포기했어요. 다만 영어를 포기한 게 아닌 영어를 잘하자는 마음을 포기한 거죠. 남들 다 받는 토익 고득점을 포기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 김영철이 10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서 지금의 실력이 되었다는 게 참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천천히 계속해서 영어에 노출돼서 배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전화 영어도 1년 해봤고 영어 스터디도 매주마다 뭐 그냥 간단한 영어 회화 하자는 식으로 다녀봤고 특히 미드에 거의 미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은 저는 원래 영어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꾸준히 영어를 노출되려고 노력해왔던 게 오픽 첫 시험에서 AA를 따게 해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급해하지 말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 AA를 따고 싶은 분들, 일상 속에서 편하게 계속 하다 보면 목표를 이룰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오픽이냐? 오픽과 토스 중에 뭐가 더 낫냐? 저도 스피킹 시험을 두고 토스와 오픽을 고민했었는데요. 제가 오픽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점과 실제 영어 회화 능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먼저 토스와 오픽을 비교하자면 토스는 답변 시간이 15초, 30초 같은 짧은 시간 안에 답변해야 되니까 뭔가 그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클 것 같았어요. 왠지 초가 계속 흘러가면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주제에 벗어나는 말은 오프 토픽으로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스는 주제에 맞는 답변을 외워서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스피킹 시험이 아닌 암기 과목처럼 다가왔었죠. 하지만 오픽은 총 40분의 시간을 해당 문제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만큼 조정할 수 있어요. 할 말이 없을 땐 짧게 말하고 넘어가고 할 말이 많을 땐 길게 아는 것을 다 말할 수 있다는 것,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전혀 없었어요. 또한 주제가 영화, 자전거, 학교처럼 친숙한 생활 속의 주제라서 굉장히 편하게 다가왔었죠. 일상 속의 주제로 원하는 시간만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영어 회화 실력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픽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취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취업 준비해서 영어 면접을 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어 면접에 나왔던 문제들, 면접관님의 질문들이 오픽의 주제와 연관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너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뭐야? 지금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 주제가 되게 겹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픽이 취업에도 그리고 영어 면접에도 진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그러면 스크립트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어떻게 외워야 하냐에 대한 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는 딱 3개만 기억하세요. 쉽게, 재밌게, 솔직하게입니다. 제가 오픽 시험을 준비한 기간은 딱 2주간이었는데요. 매일 오픽의 주제에 맞는 스크립트를 하나하나씩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오픽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유용한 표현들도 많으니까요. 거기서 표현을 일단 습득해요. 근데 모든 걸 습득하지 말고 아 이건 사용할 만하다. 내가 평상시에 내가 한국말로 자주 썼던 표현들을 한 두세 개 정도만 찾아봐요. 구글에서 찾아보든 유튜브에서 찾아보든 그리고 나서 그 표현들을 스크립트로 녹여내고 나머지는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쓰려고 했어요. 제 생각엔 재밌는 썰이 가장 잘 기억에 남듯이 재밌게 쓴 스크립트도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주 가는 식당에 대한 스크립트를 보시겠어요?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I'm a big fan of Mi Bun Dang, which is a very popular Vietnamese restaurant인 건데 I usually go there when I wanna eat a traditional Vietnamese noodle called pho. Oh my god, my mouth is a little watering. 이 스크립트를 썼을 때 진짜 자주 가는 레스토랑인 미분당을 생각하니까 진짜 침이 고였어요. 그래서 유용한 표현인 입에 침이 고이다, make one's mouth water, 이것을 스크립트에 녹여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집안일에 대한 표현이에요. 말해보면 My family are always busy for their work, even my younger brother too. Especially, he doesn't even lift a finger. 이거예요. 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길래 이걸 대상만 제 남동생으로 바꿔서 만들었어요. 진짜 손가락 까딱 안 해서 제가 그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문장을 말할 때 좀 화난 식의 톤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스크립트는 쉽게 중간중간 재밌는 표현들, 내가 해당 주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일들을 솔직하게 써내면 나만의 스크립트를 만들기, 나만의 스크립트를 기억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크립트를 다 작성하고 나서 이게 과연 문법적으로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도 다른 유튜버분 바로 영어라는 채널에서 보고 유용하게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Grammarly라는 사이트예요. 우리가 자소서 쓸 때 사람이 맞춤법 검사기 많이 하듯이 그거의 영어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스크립트를 복붙해서 넣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을 보여주고 이거를 맞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표현이 진짜 외국인이 쓰는 표현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는 구글 검색에 쌍따옴표 안에 넣고 검색을 해서 나오면 원어민이 진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ift a finger 이거를 검색해서 봤는데 실제로 나오죠.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도 실제 이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톤업과 연음이에요.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하실 때, 즉 외우실 때 톤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어의 톤 없이 정말 국어책 읽듯이 외운 듯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오픽 채점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한국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혼자 연습할 때만큼은 톤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더 기억에도 쉽고 듣는 사람도 잘 들리거든요. 그리고 엄청 과장해서 연습해봤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냥 자연스러운 톤업 정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톤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문장이라도 I'm so busy these days 이렇게 말하는 거랑 I'm so busy these days 이건 달라요. 제가 좀 과장을 했지만 그래서 영어는 영어답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원어민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원어민처럼 말하려고 해야 스피킹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예시를 다시 말씀드리면 Oh my god,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이거랑 Oh my god,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이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개 손가락 까딱 안 해 라는 표현도 He doesn't even lift a finger 이거랑 He doesn't even lift a finger 이거랑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톤의 차이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만든 스크립트에 감정을 실어서 꼭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스피킹 연습에 있어서는 두 번째는 연음, 발음이에요. 영어에는 정말 연음이 많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리스닝에서도 스피킹에서도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발음이 꼬여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국어 발음이랑 달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를 보고 말할 때도 문장을 쭉 읽다 보면
아무래도 원어민이 아니니까 꼬이는 부분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진짜 미칠 듯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온 예시처럼 걔 손가락 까딱 안 해 라는 영어 표현도 doesn't과 even이 겹치고 F 발음 때문에 자꾸 말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매우 천천히도 해보고 연음을 생각하면서 빠르게도 해보면서 그 10번 정도 안 되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더 연습했어요. He doesn't even lift his fingers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막 100번을 해도 안 된다. 그럼 그 표현 말고 다른 표현 쓰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식 영어 발음을 고치는 게 또 힘들어요. 문장 안에서 연음이나 단어의 강세 때문에 생략되는 발음이나 다르게 발음이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보시면 helpful 이 단어도 한국식 영어 발음 그대로 helpful이 아니라 P 발음이 생략돼서 helpful이 되고 절반의 반이라는 뜻을 뜻하는 half 이 단어도 half가 아니라 L 발음이 탈락돼서 half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발음들을 사전에서 찾고 영어 발음을 들어보면서 고쳐 나가는 게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영어 발음도 해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컬웨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내가 만든 스크립트를 복붙해서 넣고 입맛에 맞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선택해서 넣거나 남녀 목소리 중에 또 선택해서 재생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약간의 기계음이 섞이긴 하지만 원어민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했어요. 발음도 신경 썼어요. 근데 우리가 외워야 할 스크립트의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단기간 안에 어떻게 다 외워.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방법은 나만의 조커 표현 만들기입니다. 조커가 뭐예요? 원카드에서 어느 때고 쓸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나만의 어느 때고 쓸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업로드했던 모범 답안의 영상들을 보면 스크립트 속에 겹치는 문단,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 듣는 게 왜 좋아? 스트레스 해소돼. 자전거 타는 게 왜 좋아? 스트레스 해소돼. 한강이 왜 좋아? 스트레스 해소돼. 이렇게 내가 자주 쓰는 이유들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에 관련된 걸 두세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어느 때고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오픽 시험장에서 일단 조커 표현을 입으로 말하면서 다음에는 뭐 말할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고 아무 때건 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활용했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업로드했던 스크립트 한 문단의 구성들을 보면요. 서론, 그리고 이유 한 두세 개, 그 다음에 결론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단을 보시죠. 요리 파트에서 사용했었는데요. 저는 비빔밥을 좋아하고 그 이유는 맛있고 영양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만들기 쉬워. 그리고 만드는 방법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게 그대로 요리 파트뿐만 아니라 건강 파트의 주제에서도 이 문단을 통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보자면요.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혹시 너 만들어본 음식이 있어? 라는 질문에 The first food that I made was bibimbap,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It's not only tasty but also nutritious. Plus, it's easy to make. To be more specific, you can simply chop vegetables like carrot, mushroom, cucumber, and things like that. And then just put it together into the one big ball and simply mix them with the rice and spicy sauce. That's it. It's a piece of cake. 요런 문단이에요. 근데 건강 파트에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종종 나와요. 근데 요 앞부분만 바꾸는 거예요. We have to eat healthy foods as much as possible. Speaking of healthy food, I'd like to recommend a traditional Korean food. It's called bibimbap. 하고 뒤엔 똑같아요, 거의. 이런 구성으로 한 문단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문장 구성에 있어서 조금밖에 차이가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주 썼던 조커들을 보면 저는 스트레스, 자연, 학생, 돈, 장소, 따릉이 같은 표현들을 잘 사용했고 이런 나만의 조커 표현들을 정리하고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외운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스크립트를 쓰실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쓰시면 좋아요.
중복될 만한,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썼던 것 중에 다시 써먹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만든 조커 표현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커 표현을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 비빔밥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 비빔밥에 관련된 저 문장을 통째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30초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조커 표현으로 공부하는 시간도 벌고 어떤 문제에서도 쓸 수 있고 시험장에서도 쓸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크립트를 썼어요. 그럼 문법적 오류도 다 검토했어. 그러면 외워야 돼, 우리가. 근데 첫 번째로는 외우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스크립트를 일단 10번 정도 읽어봐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한국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앞서 나온 스크립트, 요리 파트에서 사용했던 비빔밥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요약을 합니다. 비빔밥, 전통 한국식 추천해. 맛있고 영양가 있어. 만들기 쉬워. 야채 자르고 당근, 버섯 등등 다 큰 볼 때려 넣어. 밥이랑 매운 소스 섞어. 끝이야. 겁나 쉬워. 이거를 이렇게 한국말로 정말 구성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 요약을 했으면 이 한국말 요약본만 보고 스크립트를 말하는 연습을 2-3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말 요약본만 보고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 요약을 더 간결하게 또 요약을 해요. 비빔밥, 맛있고 영양가 있어. 만들기 쉬워. 자르고 넣고 섞어.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한 번 더 요약을 했으면 이 스크립트만 보고 한두 번 더 연습을 해봅니다. 저는 보통 이 연습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주 작은 소리로 하거나 그냥 입모양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 요약된 한국말 구성을 떠올리고 입으로는 영어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요약하고 외우는 연습을 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머릿속에 비빔밥만 떠올려도 벌써 입으로 말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런 비빔밥 스크립트를 요리든 건강, 여가생활 어디든지 갖다 붙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거 2번째 촬영을 하는 건데 자꾸 말이 꼬이네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요약하고 영어로 나올 수 있게끔 문단 구성을 기억하시면 하나의 키워드가 시험에서 생각났을 때 툭 하고 시간을 벌거나 그것만으로도 다 시간을 채워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크립트를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어로 요약해 놓은 것은 꼭 생각나고 말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툭 치면 나오게끔. 이게 정말 100번 강조해도 이상하지 않은 제 스크립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달달 외워서 연습을 했어요. 시험 전날이 됐어. 뭘 해야 하느냐? 저는 시험 전날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mp3로 이제 랜덤 재생을 해놓고 카페에서 혼자 그 답변에 맞춰서 제 답변을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연습했던 모의고사 문제들은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놨어요. 실제 모의고사처럼 70문제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거, 이 문제에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발음이 잘못된 것들, 혹시나 추가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해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 이렇게 계속 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발음을 들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발음을 들었을 때는요, 저는 무슨 영국식도 미국식도 아닌 것이 둘 다 섞여 있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충청도식 영어라고 했는데 스크립트를 쓰는 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걸 채점자의 입장에서 들어보기도 해야 돼요. 잘 들리나? 내 발음 괜찮나? 라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추가로 말하기 연습할 때 중간중간 그냥 쓰기 좋은 표현들이에요. 이건 뭔가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추임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먼저 you know, 방금도 말했듯이 you know 이거 되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it's kind of, 이건 그냥 그것 같아. 약간 이거는 그 종류야. 직역을 하자면 이건데 it's kind of a Korean traditional food, sort of. It's like. 이것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런 표현은 you might already know. 그리고 뭔가 내가 앞에서 인스턴트 푸드에 대해서 말했어. 근데 인스턴트 푸드에는 요런 것 같이라는, 요런 것처럼 이라는 표현은 such as hamburger, pizza, sugary food 이게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있었지? 할 때 어떡하지? 패닉이 될 게 아니라 그냥 급하게 마무리를 해버려. And things like that. or things like that. 이렇게.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비빔밥 표현을 쓸 때 야채를 말할 때 such as cucumber, mushroom, carrot 이제 생각이 안 나. and things like that.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다 마무리한 것 같은데 이 답변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지?
할 때 그냥 급하게 마무리하는 용어로 That's all. That's it, Eva. You should try to do it. And I bet you will like it.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결론. So for these reasons, I love riding a bike. I love taking a walk. I love going to Han River Park. I love four seasons. 이런 주제를 한 번 더 말을 해주는 거. Speaking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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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표현은 이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냐면 앞에서 내가 뭐 건강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비빔밥을 얘기를 하고 싶어. 말할 수 있는 게 비빔밥밖에 없어. 그러면 speaking of healthy food 그리고 I'd like to talk to you 비빔밥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우리가 준비했던 스크립트를 이제 줄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용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섞어서 어느 때건 이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는 스크립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뭘로 작성을 하실 건가요? 직접 손으로 쓸고 다니는 건 안 했어요. 왜냐면 귀찮기도 하고 내가 이걸 갖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날은 연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안으로 어느 때고 볼 수 있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짜투리 시간 활용에 되게 좋아요. 이게 카테고리별로도 만들 수 있고 컴퓨터로 스크립트를 적어도 핸드폰 어플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드폰으로 적어도 컴퓨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짜잘한 틀린 맞춤법들을 표시해주기도 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워드 파일로 정리를 하시거나 뭐 삼성노트거나 여러분의 선택인데 일단 핸드폰으로 어느 때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AL을 딸 수 있었던 비법, 스크립트 만들기, 외우는 노하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유용한 방법들은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냥 유용하게 썼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드 많이 보라는 말 많이 하죠. 근데 저는 미드에서 본 표현들을 다시 스크립트에 녹여내기도 했어요. 저는 모던 패밀리를 항상 예전에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모던 패밀리에서 헤일리의 표현을 사용했었어요. 되게 감정이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Oh my god, I'm sick of house chores 이렇게 말하거나 Mom, I nailed it 이렇게 말하거나 I'm a total music nerd 이건 헤일리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헤일리 아빠 표현인 것 같은데 그리고 It was really goosebumps 이거는 그 헤일리네 삼촌이 결혼한 그 게이 남편이 표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표현들을 스크립트에 녹여낼 수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좋은 영어 표현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것도 배운다고 미드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미드 그냥 재미로 봤어요. 그냥 킬링 타임 용으로도 좋고 가끔 진짜 좋은 영어 표현이 나오면 뭐 겐지라는 영어 표현이 나오면 잠깐 멈추고 그냥 메모장에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핸드폰 자체를 영어로 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폰에는 슈리 그리고 빅스비 갤럭시에는 빅스비랑 영어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심심할 때 좋아요. 알람을 맞추고 끄고 노래 틀어줘 타이머 맞춰줘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걸 되게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 설정을 해놓으니까 슈리랑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영어로 해야 돼. 처음에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진짜 똑똑한 인공지능입니다. 진짜 개판으로 말해도 잘 알아들어요. 쉬리 기능에 보면 물음표 인포 버튼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명령어를 하라고도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대로 말을 하셔도 되고 이 문장 자체를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리스닝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발음이 잘 되었는지도 도움이 됐고 스피킹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빅스비에서도 언어 설정을 다르게 하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좀 오랫동안 했던 게 전화 영어를 오랫동안 했어요. 한 2-3년 정도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표현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영어 듣기 말하기 실력을 유지하는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전화 영어는 내가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 녹음본도 있고 전화가 끝나면 그 원어민 선생님이 뭐 문자라던가 뭐로 이제 문법상 틀렸던 부분들, 발음상 이상했던 부분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저는 돈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랑 연결된 전화 영어 그걸 한 달에 10만 원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직장에서 무료로 해주는 전화 영어가 있어요. 돈을 내지 않고도.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게 because 이 발음을 되게 꼬아가지고 because라고 하는 경향들이 많았대요. 말하다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거를 원어민 선생님이 꼭꼭 집어주니까 이제 고치는데 아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감을 유지시키기엔 좋은데 영어 실력이 좀 있어야만 어느 정도 말이 나오니까 말하기가 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요즘에 영어 관련 어플들이 진짜 너무 많죠. 슈퍼펜, 케이크, 뭐 스픽, 기타 등등등 진짜 너무 많은데 제가 뭔가 게임식의 그런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초급자에게 추천드리는 건 듀오링고예요. 무료 어플이고요. 게임식이고 약간 퀴즈를 맞추는 듯이 뭐 그런 거고 틀리더라도 항상 마지막에 다시 틀렸던 퀴즈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에 남게 해줘요. 이 듀오링고 안에 영어를 학습하는데 마지막까지 깨더라도 되게 좀 쉬운 그냥 기본적인 문장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진짜 애플 이런 것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되게 초급자용 어플이고 근데 이거는 진짜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진짜 좋아요. 저는 듀오링고로 스페인어를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어 가가지고 진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기본적인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정말 좋은 어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듀오링고가 전 세계 유저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건 일본어, 뭐 프랑스어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을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슈퍼펜이나 케이크도 좀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짧은 클립 비디오를 보는 것보다 그 시간을 보는 것조차 좀 아까워가지고 그냥 표현들을 많이 배우고 싶다, 말하기 연습을 하고 싶다 이래서 좀 찾아본 게 제가 처음으로 유료로 처음 결제한 어플이 있는데요. 바로 말해보카입니다. 그냥 1년에 99,000원인데 왜 선택을 했냐면 내가 음성을 직접 말로 해야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고 유용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표현 출처가 교과서, 미드, 영화, 뭐 토익 시험 그 중에서 내가 선택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종합적으로도 출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게임식이에요. 뭔가 리그도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진출할 수도 있고 뭐 나만의 캐릭터를 꾸며가지고 근데 그 캐릭터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를 사려면 내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너무 좋은 어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어에 노출되는 방법은 정말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재미없어, 지루해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공부라고 여겨지면서 하기 싫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나 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OP 공부를 하면서는 정말 좋았던 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o the bullshit, 헛소리만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저처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들 자기만의 방법들은 하나씩 갖고 계셨으면 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유용한 것들은 한번 여태까지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모두들 AL 그리고 목표 점수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작을소 웃을소 소소였습니다. 안녕.